이 땅은 가치가 없으므로 향후 어떤 이익이 발생해도 강시문중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이 한 줄의 각서가 결정적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건 내가 그때 몰라서 쓴 거야.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 법정에서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쓸모없는 맹지라 비웃으며 던진 그 땅이 60억짜리 황금 땅으로 변하는 순간, 벌어진 처절한 가족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밖이 깜깜한데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이면 부엌으로 향했으니까요.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은 그렇게 몸에 새겨졌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제사에 쓴 은수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68개.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쥔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굵었어요. 25에 시집와서 45이 된 지금까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다 보니 손가락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휴,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 순자가 부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잠이 오나? 며느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부산을 떠는데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2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순자는 정희가 닦은 은수저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여기 물때가 남았잖아. 제대로 안 닦았네. 정희는 그 수저를 다시 받아 물에 헹궜습니다. 사실 물때 같은 건 없었어요. 순자의 손톱으로 긁어낸 자국이 물때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우리 진호는 어디 갔어?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했어요. 토요일인데 무슨 출장이래. 요새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가 어디 있니?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남편 진호는 요즘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짐 챙기러 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은수저를 다 닦고 나자 벌써 아침 7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구이, 계란말이까지. 순자는 상을 받아놓고도 투덜거렸습니다. 김이 너무 짜. 나물도 간이 안 맞고. 죄송해요,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셨지만 아직도 딱 맞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식사를 마친 순자가 거실로 가자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정희는 비누 묻은 손을 닦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정희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남편분이 누구랑 다니시는지 아세요? 증거 보내드릴게요. 그 아래로 사진 3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눌렀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진호가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백화점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는 둘이 차에 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귓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온종일 그를 기다렸어요. 진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사진을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니. 그냥 회사 후배야. 업무상 만난 거고. 업무상 만나는데 손을 잡아요? 명품 가방을 사줘요? 진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정희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걸 어쩌라고?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잖아. 남자가 밖에서 눈 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뿐이었어요.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이고 말고. 난 이제 지쳤어. 매일 엄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집에 오면 또 내 우울한 얼굴 봐야 하고. 이혼하자. 그 순간 부엌에서 순자가 나왔습니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들으셨죠? 정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편을 들어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모셔서 그런 거지. 어디 감히 남편 앞길 맞게 사진을 찍고 다녀. 증거 만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돈이나 뜯어내려는 속셈이구만.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혼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살든지. 싫으면 나가든지.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을 바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진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진호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20년 동안 한 번도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 시어머니가 관리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이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는데? 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봉투 하나를 정희에게 던졌어요. 그래도 정 불쌍하니까 이거라도 받아가. 내 애미가 남긴 거라며? 봉투 안에는 등기권리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물려준 땅이었어요. 강원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땅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평생 감자나 캐먹고 살아라. 내 애미 수준에 딱 맞는 땅이다. 순자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았어요. 엄마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대학생인 딸아이의 등록금조차 한 푼 받지 못한 채였어요. 정희는 서울역 근처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4평.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나 하는 비싼 방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적금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나마 시댁에서 나올 때 딸아이 수지가 몰래 건네준 거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지가 몰래 찾아냈다고 했어요. 엄마,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세요. 할머니는 절대 안 줄 거예요. 수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친정엄마가 남긴 돈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했어요.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엄마가 남긴 등기권리증을 꺼내봤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어딘가에 있는 땅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면적은 200평. 엄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 땅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팔면 얼마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사무실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땅을 팔려고 하는데요. 이게 등기권리증이에요. 정희가 서류를 내밀자 중개인은 안경을 벗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 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맹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길이 없는 땅이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맹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도 다른 사람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고, 이런 땅은 값어치가 거의 없어요.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중개인의 말에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200평이면 원래는 한 5천만 원은 받을 텐데 맹지니까 1,000만 원 받기도 힘들 겁니다. 아니,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000만 원으로는 딸아이 등록금도 못 내는데 그나마도 팔릴지 모른다니. 그날 오후 정희는 딸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지야, 미안한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엄마, 저 알바 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해, 수지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을 바쳐도 딸아이 등록금 하나 못 내주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낮에는 가구점에서 배달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벌이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120만 원. 그걸로 생활하려니 하루 식비는 10,000원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강정희 언니 맞죠? 뒤를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어요. 김민지, 너 민지 맞니? 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정희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정희보다 15살 아래였어요. 어릴 때 정희네 집에 자주 놀러 왔었죠.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도 서울 사세요? 응, 뭐 사정이 있어서. 정희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정희의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여기서 하긴 그러니까 잠깐만요.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커피를 주문하고 정희 앞에 앉았어요. 언니, 저 지금 변호사 일하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요. 그랬구나. 민지, 내가 그렇게 컸네. 언니, 혹시 강원도 평창에 땅 가지고 계시죠? 정희는 깜짝 놀라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요즘 그쪽 지역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언니 성함을 봤어요. 강정희, 생년월일까지 똑같아서 혹시 했는데 역시 언니였네요. 그 땅이 왜? 맹지라서 팔지도 못한다던데.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땅 그냥 산이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정부에서 GTX-D 노선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대요. 언니 땅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한가운데예요. 정희는 민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맹지가 신도시 한가운데라니요. 진짜야? 네. 다음 달에 정부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언니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땅 절대 팔지 마세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되는데? 민지는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정희의 땅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들어서요. 그리고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요. 맹지였던 게 오히려 황금 땅이 되는 거예요.
사거리 코너 상업 용지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올라?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60억은 될 거예요. 개발되면 100억도 넘을 수 있어요.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억? 10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민지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돈으로 산 땅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희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민지와 헤어진 뒤 정희는 한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어제 일이 진짜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지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엔 정부 발표 예정일과 개발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날도 가구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를 트럭에 싣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희 씨, 오늘 좀 이상한데요? 표정이 왜 그래요? 같이 일하는 박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지가 당부했었거든요. 개발 발표 전에 소문이 나면 땅값이 미리 오르고 투기꾼들이 몰려든다고요. 이틀 뒤인 2025년 3월 15일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정희는 식당 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GTX-D 노선 역사 확정. 신도시 개발 착수. 뉴스 제목을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뉴스 보셨죠? 응, 봤어. 민지야, 이게 정말 맞는 거지? 네. 내일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언니한테 연락 올 거예요. 절대 팔지 마세요.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민지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정희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정혜 씨 맞으시죠? 평창 땅 매입하고 싶은데요. 사모님, 제가 좋은 조건 드릴게요. 평당 3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강 여사님, 저희가 현금으로 바로 드릴게요. 60억 어떠세요?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60억이던 제안이 점점 올라갔어요. 70억, 80억, 심지어 100억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전화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민지의 조언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다. 진호. 전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야, 너 지금 땅 가지고 있다며? 그거 우리 집안 땅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건 우리 엄마가 남긴 땅이에요. 그래도 결혼했을 때 생긴 재산이니까 반은 내 거 아니야? 재산 분할해야지.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이라니요. 이혼 서류에 재산 분할 없다고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100억짜리 땅을 혼자 먹을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끊을게요. 야, 강정희. 두고 보자. 법적으로 따질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순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나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가진 그 땅 말이야. 그게 원래 우리 집안 산줄기 밑에 있는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 땅이나 마찬가지지. 정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비웃더니 이제는 조상님 땅이라니요. 어머니, 그 땅은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산 땅이에요. 등기권리증도 다 있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20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먹고 살았잖니.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은혜요? 20년 동안 제가 그 집안 제사 다 받았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이 버릇 없는 것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해. 땅 달라고. 예상했어요, 언니. 그 사람들 절대 가만 안 있을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 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끝났고 그 땅은 언니 친정 재산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민지의 말에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 정희는 평창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자기 눈으로 땅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동행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언니? 저기가 언니 땅이에요. 민지가 가리킨 곳에는 자풀만 무성한 비탈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여전히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벌써 측량하는 사람들과 건설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길 나는 거 보이시죠? 한 달만 지나면 저 길이 언니 땅 바로 옆으로 연결돼요. 그럼 맹지가 아니라 대로변 땅이 되는 거예요. 정희는 땅을 밟아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사신 이 땅. 자풀 사이로 작은 야생화가 피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딸 걱정하시며 남겨주신 거죠? 정희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얹었습니다. 흙이 따뜻했어요.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뭔가 하실 건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야, 나 여기다 뭔가 만들고 싶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거. 무슨 생각 있으세요? 응. 카페를 만들까 해. 이름은 엄마의 정원. 정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거였습니다. 정희는 서울로 돌아온 뒤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소개해준 건축 설계사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설계사 은지였습니다. 어떤 느낌의 카페를 원하세요? 따뜻한 느낌이요. 엄마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희는 엄마의 유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나무 찬장, 오래된 재봉틀, 손때 묻은 주전자. 엄마가 평생 쓰시던 물건들이었어요. 이 물건들을 카페 인테리어로 쓸 수 있을까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이 재봉틀은 테이블로 만들고 찬장은 진열장으로 쓰면 완벽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빈티지 느낌을 엄청 좋아해요. 게다가 이건 진짜 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설계 도면을 그렸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한 달 뒤인 2025년 4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서울 일을 정리하고 평창으로 완전히 내려갔어요. 공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여기 벽돌 색깔 어떤 걸로 할까요? 좀 더 따뜻한 색으로 해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이었거든요. 정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창문 크기, 천장 높이, 조명 위치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즐거웠어요.
공사 중간중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사 현장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아, 우리요? 측량하러 왔어요. 무슨 측량이요? 허락도 안 받고요. 저기, 이 땅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미리 확인하려고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안 팔아요. 돌아가세요. 남자들이 가고 난 뒤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누군가 공사 자재를 몰래 가져가려 하거나 인부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석 달이 지난 2025년 7월 건물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2층짜리 예쁜 카페였어요. 통유리창으로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엄마의 유품들을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재봉틀은 창가 테이블이 됐어요. 발판을 밟으면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찬장은 머그잔을 진열하는 선반이 됐고요. 엄마의 주전자는 카운터에 장식했습니다. 벽에는 엄마의 사진을 걸었어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젊은 시절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여기 오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카페 입구에는 손수 만든 간판을 달았습니다. 엄마의 정원. 정희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8월 1일,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꽃을 꽂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카페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정희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은 창가 재봉틀 테이블에 앉았어요. 와, 이 재봉틀 진짜예요? 네. 우리 엄마가 쓰시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도 이런 재봉틀 쓰셨는데.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희는 직접 구운 빵을 서비스로 가져다 줬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아, 네. 요즘 좀 그래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앞길이 막막해서요. 정희는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이 카페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요. 정말요? 저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했는걸요. 45에 다시 시작했어요. 여성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웃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카페는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재봉틀 테이블 진짜 신기해요. 사진 찍어도 돼요? 한 달 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맹지였던 땅이 황금 땅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꼭 방송에 소개하고 싶어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될 텐데요. 하지만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숨길 필요 없어요. 떳떳하게 보여주세요. 정희는 취재를 수락했습니다. 9월 중순 방송이 나갔어요. 저녁 뉴스 특집 코너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맹지가 60억 황금 땅으로, 이혼 후 빈손으로 나온 여성의 감동재기. 방송이 나간 뒤 카페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주말에는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5명. 모두 정희처럼 이혼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은 여성들이었어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일해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10월이 되자 카페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10,000원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니. 딸 수지도 주말마다 내려와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수지야, 엄마가 늦게 배웠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자풀만 무성하던 곳에 이제는 가로등이 켜지고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딸이 제대로 하고 있죠?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진짜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줄 서야 돼요. 직원 은희가 누군가를 제지하는 목소리였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 진호가 서 있었거든요. 진호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도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정희는 놀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야, 나 좀 보자.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직원에게 눈짓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카페 뒤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방해 안 되게. 정희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진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요? 회사가 망했어. 투자한 사업이 다 날아갔고 사채업자들한테 30억 빚졌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희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 20년 살았잖아. 그 정 하나만 봐서. 진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20년 살았다고요? 그 20년 동안 저한테 뭐 해줬어요? 외도하고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온 이유가 돈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정희야,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빌려줘. 당장 이자 갚아야 해. 정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60억짜리 땅을 가진 사람한테 500만 원을 달라니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정희야, 제발. 진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전 이제 남이에요. 당신 일은 당신이 해결하세요. 정희는 돌아서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진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강진호 씨 만났어요? 응, 카페에 왔었어. 어떻게 알았어? 제 사무실로도 왔었거든요. 언니 연락처 알려달라고. 당연히 안 알려줬죠. 그랬구나.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데 언니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뭔데? 강진호 씨 내연녀요. 그 여자가 회사 돈 6억 들고 도망갔대요. 행방불명이래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자업자득이네. 맞아요. 그리고 언니 시어머니 소식도 들었어요. 순자 씨요? 네. 종갓집 유지비 때문에 은행 대출 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이 경매 넘어간대요. 정희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틀 뒤인 월요일 오후 4시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시동생 진우와 시누이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물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 예쁜 인테리어, 벽에 걸린 메뉴판까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정희야, 우리 좀 얘기하자.
여기서 하세요. 저 바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니. 정희는 한숨을 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잠깐 자리 좀 봐주세요. 정희는 세 사람을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다. 들었어요.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20년 동안 그 집에서 먹고 살았잖니.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집안 제사 12번씩 지냈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어요. 그걸로 충분히 갚았다고 봐요. 신우이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남은 아니잖아요. 조카 수지도 있고. 수지는 제 딸이에요. 당신들은 수지 등록금 한 푼 안 냈잖아요. 시동생 진우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부탁하는 거야. 그냥 3억만 빌려줘. 집만 건지면 돼.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빌려주면 갚을 건가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못 갚을 거면서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 이제 당신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혼할 때 줬기 때문이잖니. 맞아요. 주셨죠. 쓸모없는 맹지라고 비웃으면서요. 정희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기 가서 평생 감자나 캐먹고 살아라. 내 애미 수준에 딱 맞는 땅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혼하던 날 했던 말이었어요. 정희가 몰래 녹음해뒀던 거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무시했고 쓸모없는 걸 준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황금이 된 건 제 운이지 어머니 덕분이 아니에요. 정희는 일어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우가 낡은 경차 문을 열고 순자를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예전에 타던 고급 세단은 어디 갔을까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렸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평창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하얗게 물들었어요. 손님들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눈을 구경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 은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입구 앞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심 없는 며느리 강정이 규탄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패륜녀를 고발한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순자의 동생 영자, 진호의 사촌 형 민철,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희가 다가가자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시댁에서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한 푼 안 줍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60억 땅 가졌으면서 시어머니 집 경매 넘어가는 걸 모른 척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안 돌아가요. 당신이 돈 내놓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영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앉았어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카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지금 큰일 났어. 시댁 사람들이 카페 앞에서 시위해.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언니. 1시간 뒤 민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도 함께 왔어요. 여러분,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하소연하는 게 불법인가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방해로요. 영업 방해요? 우리는 그냥 앉아만 있는데요. 영자는 교묘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피켓만 들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경찰관들은 한참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렇게 영업을 접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갔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댁 사람들이 나타나 카페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정희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지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0억 땅 가진 며느리, 시어머니는 굶어 죽게 내버려둬.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폐륜의 극치. 익명의 글들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정의를 욕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수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수지의 대학교까지 찾아간 거예요. 12월 15일 수지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한테 엄마 설득하라고. 뭐라고? 정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 손녀한테까지 그럴 수 있나요? 수지야, 할머니한테 가지 마. 기숙사에 있어. 근데 엄마, 친구들이 다 봤어요.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우시면서. 진짜 창피해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수지야. 엄마가 해결할게. 정희는 바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참을 수가 없어.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없어? 언니, 제가 내용 증명 보낼게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죠. 그래, 그렇게 해줘. 이틀 뒤 민지가 시댁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영업방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12월 20일 정희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소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희가 가진 땅은 원래 강씨 문중 산줄기 아래에 있던 땅이니 개발 이익의 80%를 반환하라는 거였어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산 땅인데. 언니, 걱정 마세요. 이건 억지 주장이에요. 등기권리증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재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이기면 소송 비용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손해예요.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카페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몇 명이 카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살다가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또다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정희 씨죠?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아, 네. 지금 상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실을 방송으로 알리면 어떨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정희는 이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릴 거였습니다. 2026년 1월 3일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딸 수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학교 가야지. 민지 변호사님이랑 같이 갈 거야. 엄마, 걱정돼요.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정희는 수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춘천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입구에는 벌써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 진호, 영자, 민철,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50대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시어머니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네. 정희는 무시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세요. 먼저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강정희는 원고 강순자의 며느리로 20년간 강씨 가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땅이 60억 가치로 올랐습니다. 그 땅은 피고 친정어머니가 산 땅 아닙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원래 강씨 문중 산줄기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상 강씨 조상의 기운이 흐르는 땅이죠. 정희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풍수지리라니요. 민지도 고개를 저었어요. 게다가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땅을 받은 것 자체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발 이익은 강씨 가문과 나눠야 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침착했어요. 판사가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하시죠. 민지가 일어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이 등기권리증을 봐주십시오. 이 땅은 피고 친정어머니 박영숙 씨가 1998년 3월 12일에 정당하게 매입한 땅입니다. 민지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원고 측은 이 땅을 완전히 무가치한 맹지로 간주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지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떴어요. 거기 가서 평생 감자나 캐먹고 살아라. 내 애미 수준에 딱 맞는 땅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민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서류였거든요. 이것은 이혼합의 각서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이혼 당시 작성된 문서입니다. 민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희도 놀랐어요. 그런 각서가 있었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땅은 가치가 없으므로 향후 어떤 이익이 발생해도 강씨 문중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원고 강순자 씨가 직접 쓰신 겁니다. 민지가 확대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순자의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건 내가 그때 몰라서 쓴 거야.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 순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 땅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각서는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피고가 이혼 당시 받아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최근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민지가 정희 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어요. 정희도 있는 줄 몰랐던 서류였습니다. 이혼할 때 순자가 직접 쓰라고 해서 받아뒀는데 그게 이렇게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순자 측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강요에 의한 작성입니다. 무효입니다. 강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판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증거 심리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1월 25일로 하겠습니다. 그때 최종 판결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정의를 노려봤어요. 내가 날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정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떨며 돌아섰어요. 민지가 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이겼어요. 다음 재판에서 승소 판결 날 거예요. 정말? 네. 저 각서가 결정적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정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이겨야죠.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무엇이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법정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보였어요. 정희의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원고 강순자는 피고 강정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첫째, 해당 토지는 피고 친정 어머니가 정당하게 매입한 재산입니다. 둘째, 이혼 당시 원고는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통해 향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2천만 원과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 가족에게까지 접근하여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끝난 거예요.
정희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긴 거였습니다. 민지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축하해요. 이겼어요. 응, 이겼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정혜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흘 뒤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순자 씨 종갓집이 다음 주 화요일에 경매 나온대요. 그렇구나. 근데 언니, 혹시 관심 있으세요? 시작가가 3억 5천이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응, 한번 봐볼게. 경매 당일 정희는 법원 경매장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15명 정도 됐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호가가 올라갔어요. 3억 5천, 3억 7천, 4억. 정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4억 3천. 다른 사람들이 정희를 쳐다봤어요. 누군지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희가 4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었어요. 일주일 뒤 정희는 그 종갓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문을 나오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네 가족은 이미 나갔어요. 정희는 방방마다 둘러봤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청소했던 방, 제사상을 차렸던 거실, 설거지를 했던 부엌. 이제 이 집도 내 거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복수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정희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이 집 기부하고 싶어? 네. 4억 5천에 산 집을요? 응. 지역 아동센터로 쓰면 좋겠어. 힘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난 그냥 이 집에서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싶어. 내가 못 가졌던 행복을 다른 아이들은 가졌으면 좋겠어. 이틀 뒤 정희는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역 복지재단에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을 아이들을 위한 쉼터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이들한테 따뜻한 곳이 되어주세요. 그날 저녁 정희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뒀어요. 사장님, 승소 축하해요. 와,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들 함께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정희는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자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진호였어요. 정희야, 잠깐만. 진호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도 굽어 있었어요. 겨우 47인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 좀 도와줘.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제발. 진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희야, 제발.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한때요? 그 한때가 20년이었는데 당신은 저한테 뭐 해줬어요? 외도하고 무시하고 쫓아냈잖아요. 정희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복지센터 연락처예요. 거기 가서 상담 받으세요. 전 더 이상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희야. 누구신데요? 전 당신 모르는데요. 정희는 돌아서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진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딸 수지와 함께 엄마 묘소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카페에서 직접 구운 빵과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빵과 커피를 놓았습니다. 정희는 엄마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주인으로 살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수지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지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인생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